2019년 군이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을 밝혔다. 당시 중형 항모와 경항모를 놓고 검토하던 중 전력화 시기와 비용을 고려하여 경항모로 건조 계획을 세웠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독도급의 헬기 강수함을 2척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완전히 항모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없다. 이번 LPX-LL 사업도 항공작전에 집중적으로 목표를 둔 항공모함 건조가 아닌 미국의 와스프급에 가까운 다목적 상륙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주변국에서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추격하여 대한민국의 해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조차 일본 방위성이 헬기 강수함 이즈모급을 경항모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변의 항모 열풍이 한국 해군의 입김을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항공모함이란 그렇다면 도대체 항공모함이 뭐길래 주변국에서 항모 개조, 건조한다고 해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태평양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거함커포주의에 따른 거대한 전함이 당시 해군의 트렌드였다면 먼 거리에서도 상대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세간에 충격을 주었으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오기 전까지 그 위용을 떨쳤다. 심지어 아직도 항공모함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 또한 현대전에서 공군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에 따라 공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공항을 바다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작전 범위는 더욱 넓어지며 먼 거리에서 상대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미국에서 운용 중인 제럴드 포드급은 항공기를 60대를 탑재 가능한데 이는 웬만한 수준의 작전도 먼 타 지역에서 홀로 작전 가능한 수준이다. 독도급 개조. 다른 시선에서는 차라리 독도급을 개조하여 경항모를 쓰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팩트만을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우선 경항모로 쓰기 위해서는 이 착함시 항공기의 열을 버티기 위해 갑판을 강화해야 하는데 개조 시의 비용이 새로 경항모를 건조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한 독도급은 너무 느리다. 항공모함에서 항공기에 기착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일정 속도 이상 속도를 내줘야 항공기가 속도를 내기 쉽다. 문제점.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항모가 정말 필요한가이다. 우선 항공모함은 해군의 작전 반경을 늘려주는 데 있어 어마무시한 성능을 과시하지만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과 함께 움직이는 항공모함 전단이 필요하다. 항공모함의 부족한 대공, 대잠 방어 능력을 커버해주기 위해 구축함과 호위함, 보급선, 잠수함까지 수많은 함선들을 운용해야 하며 이를 운용케 하기 위해 많은 운용비가 들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가이다. 물론 항모 전단까지 갖춘 상태에서는 상당한 전쟁 억제력을 갖춘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해군은 상당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예산도 육군에 비해 많지 않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과연 경항공모함 계획에 어떤 차질을 줄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결국에는 경항모든 중 항모든 대한민국 해군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 결국은 대양 해군으로서의 급발자취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랭크의 항모 이야기. 한국형 경항공모함 도입 가능성?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괜찮은 선택일까? 미국 경항모 아메리카급과 비슷한 재원으로 예상. 최근 한국형 경항모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꽤나 시끌시끌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항모는 딱히 항공모함 전략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굳이 그 돈을 쓰고 도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반대쪽 입장인데요. 사실 함재기를 채 30기도 실을 수 없는 경항공모함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고 사실 저는 항공모함으로 치고 있지도 않은 정도의 규모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11척을 보유하고 10척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아예 아메리카급은 빼고 정규 항모인 니미츠와 제럴드 포드함만 포함을 했었죠. 일단 일본도 경항모 도입을 하겠다고 밝혀서 우리도 보유를 해야 한다는 게 군의 입장인 듯한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위치상으로 볼 때 항공모함을 운영하기에 썩 좋은 지리적 요건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굳이 그 돈을 들여서 수직 2006기 20여 기를 실을 항공모함을 들여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작전 반경으로 커버가 가능한 편이고 영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지대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방어를 위해서라면
굳이 20여기 실을 수 있는 경항모가 왜 필요한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항모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항모에 실으려는 함재기인 F-35B를 구매하려는 비용으로 차라리 F-35E를 더 많이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메리카급 경항공모함 재원. 아메리카급 경항모, 즉 강습 상륙함은 미국에서 2척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 11척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재 배수량은 45,000톤으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함재기 탑재 수량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라고 할지라도 최대 30여 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정규 항공모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많이 탑재를 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대잠 헬기 등을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실질적으로 20기를 넘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기 경보기도 탑재할 수가 없죠. 상륙함 각기의 상륙병력은 1600여 명의 꽤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으로의 성능으로 볼 때는 딱히 특출날 것 없는 수준이긴 하죠. 북한에게는 큰 위협일까? 글쎄. 그럼 북한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가장 경계하고 있는 적은 북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도 생각보다 장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함재기로는 F-35B만 탑재가 가능한데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량이 적고 북한에 지하 벙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의 탑재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차피 북한과의 교전을 생각하면 현재의 공군력만으로도 제공권 장악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지하시설 타격도 어려운 F-35B를 더 추가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랴오닝호보다는 나을지도. 현재 중국에서 운용 중인 랴오닝과 비교를 해본다면 랴오닝도 함재기 탑재 수량이 많지 않고 F-35B가 랴오닝에 탑재되는 함재기들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틀리지 않은 의견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랴오닝의 이착함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함재기들은 어쨌든 수호위 계열이고 이들 함재기에 비해서는 F-35B가 월등한 능력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중국도 계속해서 4세대 항공모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5세대 전투기들을 자체 개발해서 함재기로 탑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함재기 탑재 수량을 늘릴 수 없는 경항모의 경우에는 그 전략적 우위를 놓칠 수밖에 없죠. 7조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 항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규 항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항모의 경우에도 딱히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지형적인 이유들을 고려해볼 때에도 그 돈으로 F-35E를 추가 도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군 최초 항공모함 도입 선언 40년 만의 꿈이구나. 군이 창설 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항공모함 실전 투입 시점은 2030년 초 중반이 될 전망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된 대양 해군의 꿈이 4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며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모함이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에서 2034년으로 예상된다. 항공모함이 실제로 투입되면 해군은 약 40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된다. 1996년 안병태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경항공모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해군 지휘부가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있었다. 1996년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이케다 유키히코가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에 입으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국민의 반일 감정이 고조됐다. 이에 김 대통령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고 안 총장은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해군의 항모 도입 추진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 직면했다. 중기 계획에 포함됐던 경항모 건조 연구 개발비도 전액 삭감됐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한반도 자체가 불치망모라며 우리 군의 항공모함은 필요 없다며 반대했다. 이후 40년 세월이 흘러 해군이 드디어 확보하게 될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 호수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항공기지다. 항공모함을 보유한 군대는 육상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다. 항공모함은 먼 바다에서 적에게 접근해 항공기를 발진시켜 공격한다. 공격 후에는 항공기를 복귀시켜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퇴각한다.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지구의 대다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핵무기를 제외하면 항공모함만큼 원거리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게다가 항공모함은 임무 수행 후 복귀한 전투기에 연료를 재공급할 수 있다. 반면 육지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처음 출동할 때 채운 연료만으로 이동하고 공격하고 복귀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띄우면 모기지 왕복 시간을 줄여 출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항공모함 갑자기는 일반 전투기에 비해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멀리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모함은 위치가 노출된 육상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존성이 크다. 사전에 위치가 노출되지 않은 해상에서 진입하므로 적이 대공 방어에 덜 취약하며 기습 효과도 크다. 또 항공모함은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구성된 해상기동 부대를 지휘 통제함으로써 해상에서 대잠, 대공, 대함 위협에 대응한다. 항공모함은 상륙군 병력과 장비,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군사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다. 10여 년 뒤 모습을 드러낼 우리 군 첫 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항공모함에는 수직의 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공격 헬기, 기동 헬기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항공모함은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투입돼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독도와 여도는 물론 2028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제7광구 등 갈등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항공모함이 주변국을 견제하게 된다. 항공모함은 해양분쟁이 표면화됐을 때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재해, 재난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재외 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에 참여한다. 우리 상선의 주요 항로인 말라카 해협 등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현지로 가 상선들을 호위할 수 있다.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헬기와 보트로 환자를 시도와 항공모함 내 수술실에서 처치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자연재해와 내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근처 공해로 이동해 재외교민을 대피시킨다. 항공모함 도입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도 연관이 있다. 전작권 전환 후 우리 항공모함이 미국 항공모함 등과 연합작전을 펼